장현수 선수는 우선 수비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적당히 할 줄 안다는 거죠. 중앙 수비수로서 수비를 적당히 할 줄 아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장현수가 나오는 경기마다 수비력이 불안하고 비판을 많이 받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케가 바르셀로나에 처음 갔을 때 푸올과 함께 뛰고 안 뛰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케가 혼자 나와서 경기를 뛰거나 옆에 푸올 없이 다른 수비수랑 만약에 경기를 뛴다라고 하면 피케도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피케가 바트라랑 뛴다든가 피케가 다른 선수랑 뛰었을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푸올과 뛰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수의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빛이 나면서 피케가 세계적인 센터백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런 것처럼 스톤스를 보시더라도 스톤스가 에버튼에 있을 때 자기엘카랑 같이 안 나왔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고 맨시티에 처음 와서도 오타멘디와 나오거나 망갈라랑 나왔을 때 스톤스가 굉장히 불안했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빙슨 콤파니가 나와줬을 때는 확실히 스톤스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현수가 지금까지 국가대표에서 뛸 때 옆에 파트너가 권경원이었고요. 그 옆에 파트너가 김영권이었고요. 그 옆에 파트너가 김주영, 김기 이런 선수들처럼 계속 그런 파트너들과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같이 장현수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서 폭발적으로 뭔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를 항상 뛴 게 아니라 장현수가 실수했으면 끝나버리는 상황에서 항상 수비를 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현수가 엄청나게 수비를 잘한다 혹은 장현수가 진짜 대단한 수비수다라고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현수의 매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폭백이 라인을 올리고 내리고 혹은 정리정돈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현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장현수의 파트너가 항상 아쉬웠다라는 거죠. 폭백이고 수비수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존 테리가 세계적인 수비수였지만 존 테리 옆에 카발리오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번 전지훈련에 갔을 때 솔직히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장현수랑 김민재를 둘을 동시에 띠끼면서 그 둘의 콤비네이션을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홍정호가 어차피 전북현대에 갔기 때문에 홍정호랑 김민재랑 뛰는 모습은 자주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둘의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경기들을 통해서 K리그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김민재와 장현수의 조합이 어떤지는 아직 많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왜? 항상 김민재가 부상이었거나 장현수가 못 뛰었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둘이 같이 조합을 맞춰서 뛴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김민재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이번에 대표팀에 승선을 해서 같이 갔는데 이때 장현수랑 김민재 둘을 동시에 써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코셸리가 로폴딩이랑 뛰는 거랑 코셸리가 무스타피랑 뛰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현수가 제가 절대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비수다, 수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메이카전에서도 공이 들어왔을 때 장현수가 헤딩을 따려고 무리하게 도전을 했던 걸 수비수가 어부바한 다음에 골 넣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현수가 엄청나게 뛰어난 수비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선수이며 현재 우리나라 수비진을 봤을 때 리더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장현수가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 테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수비수지만 내가 수비를 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즉시 무엇이냐, 내가 수비를 하기보단 존 테리는 뒤에서 카발리오 움직이고 애슐리 콜 움직이고 오른쪽 백 보싱과 움직이고 앞에 있는 캉테 움직이고 마티치 움직이고 마칼렐레 움직이고 에시앙 움직이고 오비미켈 움직여서 본인이 수비하기까지 오지 않게 만드는 게 좋은 수비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는 거는 최종적일 때 수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대표에서는 장현수 앞에 서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장현수로 가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장현수가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못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였고 장현수의 파트너로는 파이터형 수비수가 필요한데
그 파이터형 수비수가 바로 김민재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호 선수가 경기를 많이 안 뛰어가지고 이청용 선수가 경기를 많이 안 뛰어가지고 그 선수들 폼이 떨어졌다, 그 선수들이 무슨 월드컵을 나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포인트 오브 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